배우이자 한류 스타인 송혜교 사진이 민낯으로 프랑스에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화제다. 중국 대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웨이보에서는 관광객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송혜교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다. 이 사진은 지난달 모나코에서 열린 패션 행사 참석 이후 프랑스 칸으로 넘어와 짧은 휴식 시간을 보내는 송혜교의 모습이 담겼다. 송혜교는 민낯에 캐주얼한 옷을 입고 시장 나들이에 나선 모습이다. 민소매의 스트라이프 원피스를 입고 모자를 쓴 그의 청순한 모습에 시선이 간다. 한편 송혜교는 광복 74주년을 맞이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한국 역사 안내서 1만 부를 중국 중경임시정부 청사에 기증 및 배포했다. 부부나 공식 커플의 이혼이나 결별이 이상할 것은 없다. 사람 사는 게 솔직히 다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주인공들이 연예계 스타들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화제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뒷얘기도 무성해진다.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에 이어 구혜선, 안재현의 결별설이 화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연예계 스타들의 이혼이나 결별은 대중들에게 큰 화제가 된다. 그런데 묘하게도 올해 6월 이후부터는 이런 이혼이나 결별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유력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진르터오티아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널리 알려진 케이스만 6건에 이른다. 조금 덜 유명한 커플까지 합치면 두 자릿수가 넘지 말라는 법도 없을 듯하다. 역시 가장 유명한 커플은 판빙빙과 리천 두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결혼에까지 골인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6월 말 깨끗하게 관계를 정리했다. 이로써 둘 모두 이성 편력이 화려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니 아니게 증명하게 됐다. 중국은 이성 문제에 있어 대단히 관대하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무슨 밥 먹듯 생각하는 것이 거의 관례로 굳어져 있다. 연예계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헤어지는 부부나 커플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될 듯하다. 송중기 34, 송혜교 37, 두 사람은 결혼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두 사람의 조정이혼 성립을 결정했다. 이는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혼을 중재한다는 뜻이다. 당사자들이 이에 합의하면 이혼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두 사람은 미자료 지급이나 재산 분할 없이 이혼했다. 당초 이혼 조정 신청은 송중기가 6월 27일 먼저 냈다. 이때 송중기는 입장문을 통해 서로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곧 송혜교도 소속사를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혀 양측이 사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공식화됐다. 송중기는 당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관계자 역시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확한 이혼 사유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단지 송혜교 측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힌 게 전부다. 최근 송혜교의 한 측근은 여성 동아를 통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 측근은 신혼 초 두 사람이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송혜교가 임신을 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힘들어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방송된 KBS ETV 태양의 후예에서 주인공으로 만났다. 방영이 시작된 후 지속적으로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부인했던 송중기,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결혼 반지가 보이지 않는다. 별거했다 등 불화설이 꾸준히 제기됐고 1년 8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송혜교는 현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 매입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만 7억 5천만 원에서 현재 3.5배 가까이 뛴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는 서초구 반포동 빌라와 신혼집으로 알려진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 한남동 주택 등을 갖고 있다. 특히 한남동 주택은 송중기가 송혜교와 결혼에 앞서 100억 원에 매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신혼집으로 알려지게 됐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 사는 곳에 위치했다. 현재 한남동 주택의 공시지가는 80억 7천만 원으로 기존의 53억 4천만 원에서 51.1% 상승했다. 하지만 송혜교의 측근은 송중기가 매입한 한남동 주택은 신혼집이 아니다. 송혜교가 경리단길 인근의 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었고 그곳에 송중기가 들어가 살림을 합친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들은 별도의 재산 분할 없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 후 각자의 스케줄을 소화하며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2세 준비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매체 여성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송혜교의 측근은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에 2세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측근은 신혼 초부터 둘이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송혜교가 임신도 하려고 준비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아 힘들어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어 쇼에서도 송중기와 송혜교 사이에 2세 고민이 깊었음을 드러내는 발언이 있었다. 당시 방송에서 한 기자는 송중기 가족은 빨리 2세를 보고 싶어 했다. 송혜교가 임신으로 고민을 했다더라라고 말했다. 한편 송혜교는 이혼 후 영화 안나 촬영을 논의 중이다.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 촬영에 집중한 상태다. TVN 토일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송중기 은섬 사야 역이 1인 2역을 통해 밀도 높은 연기력을 선보이며 파트 2가 끝난 가운데 파트 3은 언제 시작하는 걸까? 아스달 연대기 파트 2의 마지막 회에서는 쌍둥이 형제인 은섬과 사야의 서로 다른 상황과 모습이 그려졌다. 먼저 사야 역의 송중기는 아버지인 장동건 타곤 역이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김지원 타녀 역을 빼돌렸다고 오해, 단숨에 그를 찾아갔다. 분을 참지 못한 채 달려드는 송중기를 장동건은 힘으로 제압. 방에 가두었고 이에 송중기는 격앙된 채 만약 타냐가 잘못되면 용서 안 할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한편 돌담불 깃바닥에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던 송중기 은섬 역은 동료들과 함께 탈출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고된 노예 생활과 친구의 죽음으로 시종일관 초점 없는 눈빛과 생기 잃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후 각성한 송중기는 살아야 한다는 의지와 김지원을 찾으러 가야 한다는 의지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눈빛을 드러냈다. 한편 송중기는 아스달 연대기 파트 1과 파트 2를 통해 1인 2역이라는 반전을 선사한 것은 물론 인물의 이중적인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낸 가면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다. 또한 각 인물의 서로 다른 면모를 승마, 무술 등의 액션 연기는 물론 섬세한 감정, 연기로 유연하게 담아내며 극의 재미를 선사했다는 평이다. TVN 토일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파트 2, 뒤집히는 하늘, 일어나는 땅은 7월 7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고, 오는 9월 7일 파트 3 3인 아스, 그 모든 전설의 서곡이 펼쳐질 예정이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과 다른 영화 약장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약장수는 조치현 감독의 데뷔작으로 김인권을 비롯해 박철민, 이주실, 최지환, 정형석, 박혜진, 이혜란, 장소연 등이 출연했다. 영화는 서민의 생활고 독거노인의 고독함과 고독사 등 한국 사회의 뼈아픈 실태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달픈 가장 일범이 가족을 위해 슬픔을 감춘 채 노래하고 춤을 추던 홍보관의 풍경을 통해 현실과 분간할 수 없는 리얼한 분위기가 관람 포인트다. 약장수 제작 노트에 따르면 영화 속 홍보관 촬영지는 세트장이 아닌 실제 홍보관이라고 한다. 조치현 감독은 서울, 인천, 경기 등 가까운 곳은 물론 심지어 제주도에 있는 홍보관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30여 개 이상의 홍보관을 직접 방문해 자료 조사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이후 실제 인천 도화역에 위치한 실제 홍보관을 섭외하는데 성공한 약장수는 미술팀을 따로 구성하지 않았다. 실제 홍보관이 가진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살린 것. 또한 홍보관을 찾아온 어머니들을 연기한 배우들도 전문 보조 출연자가 아닌 홍보관에 다녔던 평범한 어머니들을 캐스팅했다. 배우와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 모두 어머니들이 촬영에 맞춰 나올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촬영 첫날 홍보관을 꽉 채울 만큼 많은 어머니들이 모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극중 김인권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샴푸를 파는 장면에서 소시민 가장 일범의 감정에 동화된 어머니들은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물건을 사주겠다고 나서는 어머니까지 있었다고. 아쉬운 것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봉 당시 약장수는 누적 관객 수 44,216명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최근 가짜 비하인드 스토리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한국판 조커로 둔갑돼 영화도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 온라인에 게재된 가짜 비하인드 스토리 속 약장수는 살인과 강간 등의 장면이 난무하는 스릴러 영화로 설명돼 있다. 좋은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이기는 세상을 만듭시다. 60일 지정 생존자의 지진이가 좋은 사람이라서 이기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남기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장정을 마쳤다. 시청률 역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지난 20일 방송된 TVN 월화 드라마 60일 지정 생존자 극본 김태희, 연출 유종선 최종회는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 플랫폼. 시청률에서 가구 평균 6.2%, 최고 7.9%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로 자체 최고 시청률 기록을 경신, 케이블 종편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테러범들과 내통했던 청와대 내부 공모자가
한주숭 허준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생을 바쳐 꿈꿨던 새로운 정치는 처참한 지지율과 비난만 받으며 실패했고, 이 나라엔 좋은 사람을 리더로 가질 자격이 없다는 왜곡된 교훈만을 얻었다는 그는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정치적 괴물이 되고 말았다. VIP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혔다. 하지만 드라마는 한나경 강한나의 말을 빌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모든 세력이 VIP일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암시했다. 박무진 지진이는 정의를 선택했다. 국민들 앞에서 청와대에 테러 공모자가 있음을 밝혔다. 행정부 권한대행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차기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겠다고도 했다. 60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이는 마지막 선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뿔뿔이 흩어졌던 차영진, 손석구, 정수정, 최윤영, 김남욱, 이무생, 박수교, 박글록이 다시 뭉쳤고, 박무진을 찾아가 좋은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이기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했고, 박무진이 미소 지으며 드라마는 열린 결말을 맞이했다. 60일 지정 생존자는 미국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다. 원작의 배경과 다른 정치 제도, 외교적 환경, 국민 정서 등 한국 실정을 꼼꼼하게 반영하며 호평받았다. 박무진이 60일간의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마치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바라본다는 점. 테러 공모자들의 목표가 한반도의 새로운 냉전이었다는 점. 한주승이 청와대 내부 공모자였다는 점. 여야의 정치적 공세가 뉴스를 보는 것처럼 리얼했다는 점 등은 원작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재미를 안겼다.